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범여권, 조국 법무장관 구하기가 잇따라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성동격서 작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주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8월 말이죠. 8월 27일에 전격적으로 한 30군데 안팎의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자, 첫 번째로 여권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사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권의 조국 구하기 1라운드다.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문회가 무산되니까 이 청문회를 대신하는 무슨 국민청문회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여서 그걸 강행하고 바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것이 바로 기자간담회였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서 뭐 기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공권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사전에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대신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사실은 사회까지 봐가면서 열어줬는데, 그 이후에 한국당이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많은 걸 양보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2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그날, 그 다음 날이죠. 9월 6일 날 청문회가 열렸고,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 당시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하니까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후보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 고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9월 9일 바로 임명을 합니다. 여권은 이때 임명을 하면 진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여권과 가까웠던 여러들 평론가들, 이 사람들이 일제히 임명되면 그냥 사그러든다라는 식으로 논평을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닙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이것은 팩트가 확인돼서 나오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에서 그냥 의혹으로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임팩트를 가집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저는 기자 경험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았죠? 그렇게 돼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척을 보이고 파장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여론은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 경고에 나선 거 잘 아시죠? 9월 27일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 표현상으로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 관련한 수사 적당히 해라, 이런 겁니다. 적당히 해라. 내가 가이드라인 정도 대충 줄 테니까 적당히 해라. 근데 말을 안 들었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것도 원래부터 계획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급조된 것인지는 현재까지 불분명합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원래 검찰총장한테 직접 지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일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해야 되는데,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직접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찍어서 지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직전에 사실은 그거 기억나시죠? 법무부 장관의 9월 9일 날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직후에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검찰국장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그 다음에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조국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다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하자. 이것도 저는 조국 구하기의 일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바로 반부패 강력부장과 대검차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따지면 1, 2, 3, 4라운드가 모두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5라운드에 돌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초동 시위입니다. 서초동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은 이 서초동 시위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계속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서초동 시위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오늘도 또 토요일이죠. 오늘을 마지막으로 서초동 시위 시즌 1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시위의 동력이 좀 약화된 데다가 그 다음에 시위에 드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부에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그만둘 시즌 1을 지금 마감할 때가 아닌데 오늘로서 일단 시즌 1은 마감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조국 장관을 기소할 경우에는 다시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시즌 1을 여기서 마감하는 것이 그 이유가 속사정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마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추가로 취재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를 주말 시위를 했는데 주말 시위도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구하기의 일환이었는데 결국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 서초동 시위가 결국 광화문 시위의 규모를 크게 하는데 기여를 한 역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초동 시위가 하나 둘씩 사람이 모아지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힘을 실어주니까 여기에 열받은 정의로운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 시작해서 10월 3일에 드디어 광화문 광장이 꽉 메워진 상태로 시위가 이뤄졌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외면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9일 또다시 광화문 광장을 메우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서초동 주말 시위를 오늘로서 시즌 1 마감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 돼서 결국 서초동 주말 시위도 조국 구하기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음 라운드에 돌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한겨레 20일 기사라고 봅니다. 윤석열 직접 흔들기에 나선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접대를 받았다. 묘하죠?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접대한 사람이 윤중천 씨입니다. 그게 무슨 접대입니까? 성접대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묘하게 윤중천 씨가 접대 이런 식으로 해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성접대까지도 연상시키는. 그런데 그 팩트가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영 기사 취재가 엉성하다. 확인을 덜 했다. 만약에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해서 법정에 가면 면책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근데 이게 묘한 게 이날 오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안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증했을 때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거 오래된 시간도 아닙니다. 불과 두어 달여 전입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뭔가 여권의 큰 그림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그거는 곧바로 또 유사한 뒷받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서 어제 하루 동안, 오전에 한겨레 21 기사가 알려진 뒤에 어제 하루 동안 청와대가 무려 11번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하지 않았냐? 그 검증의 결과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는 부분을 무려 11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11차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끝내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몰라서였을까요? 그 답변 내용이 이겁니다. 모른다. 입장 내놓을 게 없답니다. 왜 모릅니까? 검증을 해놓고.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검찰총장에 대한 검증을 한 두어 달여 전에 했는데
그 결과를 모른다고요? 밝힐 수 없다. 차라리 이러면 모르겠는데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죠.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뭐 밝히지 못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다. 왜 11번의 거짓말을 했을까? 그거는 바로 한겨레 20일 기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청와대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확인해 주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난내 예를 들어서 그 기사의 요지가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거기에 이규원 검사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윤중천 씨를 어느 호텔에서 만나서 진술을 들었는데 거기에 윤중천 씨가 내가 윤갑근 고검장도 알고 윤석열 검사도 알고 그 다음에 뭐 누구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데 거기에 윤석열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를 비공식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진상조사단에 보고를 하니까 진상조사단이 그것을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에 넘겼고 과거사위원회가 그것을 대검에 넘겼다. 그런데 대검과 검찰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이 부분을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했던 여환섭 검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거는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들어서 윤중천 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진상조사단의 공식 보고서로 만들려고 진상조사단에서 윤중천 씨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윤중천 씨가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식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후에 법무부 과거사위를 통해서 대검으로 이첩된 그 보고서 공식 보고서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 다음에 윤중천 씨가 관리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부 1000명 정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윤석열 이름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원주에 2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 사건과 무관하게 한번 가본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여권의 실세라고 하죠. 김어준 씨가 그거 내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옛날에 한번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사실 아니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친문 네티즌들이 그로부터 일제히 이 한겨레 21 기사를 오히려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늦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루머를 그렇지 않아도 검증을 해봤는데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법무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전후 과정 정말 냄새가 나죠. 뭔가를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흔들기를 해보려다가 조기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냥 접은 것이다. 실패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성동격서 작전에 이제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거의 9라운드 정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수처법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죠. 이것을 10월 말에 표결하겠다. 본회의에 표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왜 어불성설이냐?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그거는 8월 말에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최초에 상임위원회도 법사위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되면 법사위로 넘깁니다. 근데 이거는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이 두 번째 법사위 거는 그냥 스킵 넘어가도 된다라는 게 민주당식 해석입니다. 견강부회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미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법사위에서 180일간 패스트트랙으로 계류를 하고 그리고 자구수정, 체계 이런 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도 법사위에서 다시 또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르면 90일을 경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초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임의로 해석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으니까 자구수정, 체계 이런 거는 별도로 손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0월 말이면 된다라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10월 말에 본회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우선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되죠. 정말 법사위 90일은 스킵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죠. 법의 엄연히 법사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180일, 법사위 90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가 법사위라고 할지라도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면 그거는 저쪽은 상임위원회, 이거는 법사위 체계 및 자구수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거 유권 해석 받아봐야 되는데 유권 해석은 이미 입법조사처에서 한 차례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4당이 합의를 했는데 그때 합의한 첫 번째가 선거법 우선 처리입니다.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왜 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했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동의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한다? 공수처법 만약에 처리하고 나서 선거법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이런 것을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불쑥 제안해서 또 물타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동격서. 동쪽에서 지금 소리를 왕왕 내는 겁니다. 본회의 처리, 공수처법 처리. 그래 놓고서 실질적으로는 격서, 서쪽을 치는 거죠. 뭐냐? 윤석열 검찰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에 돌입했는데 아마 이것도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한 9라운드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라운드의 조국 구하기는 무엇이 될 것인가?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아마도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런 거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을 경우에 자, 이제 끝! 그러고서 여권과 법무부와 청와대가 총체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다. 정경심에서 끝!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로와 청와대에 대대적인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때 윤석열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짐작이 됩니다. 이걸 흥미진진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여권의 조국 구하기 실패 시리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